자, 3번 풀겠습니다.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개정교과 전에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개정교과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첫 해라. 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냐면 수능에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문제야. 이렇게 출발선에서 정지되어 있던 눈썰매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했고요. 눈썰매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각각 15하고 10하고 15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니? 왜 좋은 문제냐면 어떤 좋은 문제야. 공식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 자,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라는 건데, 우리 전 시간에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배웠죠?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그러니까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출발선에서 정지되어 있던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해야지. 시간 t, 속도 v. 여기서 봐. 정지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등가 속도 운동이니까 무슨 운동한 거야? 직선 운동을 이렇게 한 거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P점과 Q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야. P점이 여기라고 내가 한번 잡아볼게. Q점을 여기라고 잡아볼게. Q점. 그러면 P점과 뭐가 돼야 돼? Q점이겠지. 근데 이제 뭐는 안 알려줬어? 아주 중요한 거야. P점과 Q점의 이동거리가 얼마야? 30m지. 그럼 뭐가 30m라는 거야? 그렇지. 요 면적이 30m라는 거야. 요 면적이. 아주 중요한 거지. 이해됐니? 그걸 아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쉽게 푸는 친구들은 이것만 알면 거의 다 풀어.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90% 푼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봐라.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력이 나와 있는 거야. 평균 속력이. 얼마래? 10이래.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P점과 Q점 사이의 평균 속력은 어디가 돼야 돼? 그렇지, 중간. 끝. 그럼 이 평균 속력, 이 중간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얼마? 10m/s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얼마? 이 면적이 얼마지? 30. 그러면 이제 아는 거지. 여기가 면적이 30이 되려면 요렇게 자르면 요 면적이 3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몇 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3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엄청난 지식인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봐. 그러면 Q점과 R점에서도 똑같네? 내가 뭐 잘못 썼구나. 앞에가 P였구나. 앞에가 P, 뒤에가 Q 이렇게 되겠지. 속도가 점점 빨라질 테니까. 그 다음에 R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 R점이 뭐 여기쯤은 치자고. 여기쯤 할게 내가. 여기가 R점이 되겠지. 근데 R점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30. 전체 R점에서도 얼마가 돼야 된다고?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초면 되겠어?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여기에 평균 속력을 알려줬다? 얼마로? 15. 그래서 Q하고 R점에서 값이 얼마야? 1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평균이 15m/s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요 면적을 구하면 얼마가 나올 수 있겠어? 요 면적을 구하면 30이 나와야 된다며. 면적 이동거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초라는 걸 알 수 있어? 2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걸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지.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 다른 풀이법도 있긴 한데 그건 말이 안 되게끔 어려운 풀이법이야. 그러면 선생님 뭐 한 것 같아? 난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보기에서 가속도 구하라 그랬을 거야. 됐니? 가속도 안 구했네?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뭐 하라 이제? 선생님 봐. 첫 번째 뭐부터 구해줘? 가속도가 구해져. 왜 가속도가 구해지는지 봐. 여기가 지금 3초인데 여기가 중간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초인데 요 가운데는 중간이지. 그러면 가속도 값은 뭐가 돼야 돼? 이 그래프의 기울기일 거 아니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의 절반이니까 이거 1.5초. 2의 절반이니까 몇 초? 1초. 그럼 요 밑변이 얼마가 돼야 돼? 2.5초. 요 높이가 15, 이건 얼마? 10.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5. 그럼 가속도가 2.5분의 5니까 가속도 얼마 나와? 2라는 게 나오겠지. 끝나는 거야. 가속도가 얼마야? 2m/s 제곱.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 요 시간은 이제 또 지워도 되겠지. 왜 지우냐면 이게 3이 0부터 누적된 3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초였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초였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야 돼? 지워지겠지 이제. 끝. 그럼 이제 가속도가 봐라. 끝난 거지. 왜냐면 참 요것도 하나 알 수 있어. 뭐 딴 건 됐다? 뭘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10이지. 그러면 요게 중간까지 오려면 여기가 몇 초라는 걸 알 수 있어? 5세크라는 걸 알 수 있잖아. 5세크라는 걸. 그러면 P점에 도달하는 것도 알 수 있지. P점에. 아까 우리 여기 얼마였어? 아까 3인데 요 간격이 1.5였지. 그러면 P점에 도달할 때 어떻게 풀어도 되는가? P점에 도달할 때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5초라는 걸 알 수 있지. P점에 도착할 때 3.5초. 그럼 P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7m/s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걸 왜 구했냐면 지금 출발해서 P점까지 이동한 거리 X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지문에 보니까 X가 있었단 말이야. X가. 그러면 X는 어디에 해당해? 요 면적에 해당할 거 아니야. 요게 면적에 해당할 거 아니냐고. 됐니? 그럼 요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 7 곱하기 3.5 곱하기 2분의 1. 그럼 3.5 곱하기 3.5가 돼야 되겠지? 3.5 곱하기 3.5는 얼마냐? 3.5 곱하기 3.5? 5, 25. 12는 아니겠네. 기억은 될 수가 없겠지.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 돼? 3.5 곱하기 3.5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얼마야? 3.5 곱하기 3.5는? 4분의 45? 분수를 해버리네. 됐니? 4분의 45래. 4분의 45래. 약분이 안 되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2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R점에 도착했을 때 8초 걸렸어? 아까 R점 해놨는데? 됐습니까? 그럼 R점 얼마가 돼야 되겠어? 아까 해놨잖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였지.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2지. 그럼 이게 15지. 그럼 1초 동안에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1초였어. 그렇지? 아까 여기 기억나? 내가 지워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초였던 거잖아. 내가 아는 건 얼마야? 여기가 15잖아. 그럼 여기가 1초니까 얼마가 돼야 돼? 2가 더 커져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7m/s가 R점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돼야 되겠지. 근데 속도를 묻는 게 아니라 시간을 물어봤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X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X분의 17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가속도는. 그럼 2분의 17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8.5 정도 되겠네? 근데 8초 걸린다 그랬으니까 안 돼야 되겠지. Q에 도달하는 순간, Q 어디 있어? 여기네? Q에 도달하는 순간이겠지. 그럼 Q에 도달하는 순간 얼마야? 아까 여기서 얼마야? 15지. 그럼 요 간격이 1초 차이였지. 그럼 여기서 얼마 내려가? 2 내려가면 되니까 Q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야? 13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13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풀이법이. 아주 중요하죠? 됐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꾸준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됐어요?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자, 칠판 지울 테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려봐. 지금 방금 필기했어?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 보러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려봐. 그래, 옆에 넓은 데 있죠?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런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될 거니까. 그렇지. 조건이 뭐야? 등가 속도. 최초 속도 얼마? 0. 그렇지.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 있는지 찾아서 그리고. 그래서요. 그려. 다시 그려보고.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등가 속도고 최초 속도만 주어지면 속도 시간의 그래프가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아주 쉽게 쭉쭉 그려지겠지? 자, 이제 그리겠죠? 우리 인싸 뭐 잘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낼지 그러면 아주 쉽게 풀어져. 근데 다음에 나오면 이런 거 그릴 수 있겠어? 조금만 잘 이해하면. 다음에 나오면 그릴 수 있겠어, 이제? 여기서 평균 속력이 주어졌으니까 평균 속력은 등가 속도에서 그 중점이 평균 속력이라는 걸 찾으면 되고, 면적이 뭐라는 걸 알면 되고, 이동거리라는 걸 알면 되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이동거리와 주어진 조건, 평균 속력과 그 조건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또 다음 질문 뭐가 있을까요? 다음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13번. 13번 전에는 없고, 13번 전에는 없고, 5번. 아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5번도 이제. 봐봐. 이것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림은 수평면에서 20m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력 5m/s로 운동하던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지. A가 경사면에 정지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고, 이 순간 A가 정지한 거야. A가 정지한 거야. A가 정지한 거고, A가 경사면에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가 속도는 V고 A, B 사이의 간격은 8m야. 뭐 A, B 사이의 간격이 8m래.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지. 됐니? 유리 이거 어떻게 풀었어?
답지 보고 답지가 어떻게 돼 있나 컨닝하러 갈게요. 그래서 우리 답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5번의 답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답지대로 구해줘? 난 못 구해. 됐어요? 선생님 답지대로 구할 수가 없어. 똥 어떻게 했어? 넘어갔다고? 자, 봐. 자, 이 그래프를 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현상이고. 답지에 보면 이상한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을 풀면 어려워서 못 풀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로 그리면 되지. 그래프로 그린다. 봐봐. 그러면 여기서 A 거 먼저 그려볼게 내가. A 걸 먼저 그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속도, 시간의 그래프. 됐니? 그러면 A는 5m/s로 가지. 그래서 얘가 쭉 와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에 A가 왔어. 여기에 A가 온 거야. 됐니? 그럼 얘가 여기서 와가지고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기울기가 일정하지. 우리 전 시간에 이거 배웠지? 빗면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증가야 감소야? 감소. 무슨 가속도로 감소? 그렇지. 등 가속도로 감소. 그렇지. 그래서 A는 여기 있던 애가 5m/s야. 5m/s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쭉 가서 A가 뭐 된 거야? 정지된 거야. 이렇게 정지된 거야. 이게 A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B는 얼마야? B는. 자, 이제 여기서 B를 그릴 거야. 여기다 B를 그릴 거야. 내가 B를. B를 어디다 그릴까? 이게 노란색이 A면. 노란색이 A면 B는 어떻게 그릴까? B는 어떻게 그려? B는. 그렇지, 봐. A가 도착하고 우리 B하고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20m의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A가 여기쯤 있을 때 B는 20m 뒤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20m 뒤에 있을 거 아니야. 20m 뒤에 있겠지. 그럼 A가 올라가고 있을 때 B가 여기에 도착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A가 올라간 다음에 B는 몇 초 있다 이 빗면에 도착을 해? 4초 있다 도착하겠지. 됐니? 왜? 20m 차이 나고 속력이 5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얼마야? 20m인데 둘 다 5m/s로 오잖아. 그러니까 A가 도착을 해서 A가 여기에 올라가고 있을 때 A가 만약에 여기쯤 도착했어? 그러면 4초 후 B가 여기에 도착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그러면 여기다 B 걸 그리면 어떻게 나와? B 걸 그려봐야지. B 거를 그리면 몇 초 후에? 그렇지. 4초가 지났어. 4초가 지났다. 4초 후에 뭐가 돼야 돼? 똑같은 속도에서부터 똑같은 기울기로 떨어지겠지. 됐니? 그러면 어차피 출발도 똑같고 도착도 똑같은 거지. 자, 이제 요게 노란색이 A, 요 분홍빛 같이 생긴 게 뭐야? 분홍이 아니잖아. 이거 뭐라 그래? 보라빛 같이 생긴 게 누구야? B. 요거까지 이해됐어? 요거까지 이해되면 너희들 이제 최상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짜잔. 그 다음에 뭘 이용하면 돼? 요거 4초인 거 이해 갔지? 여기에 A가 도착할 때 5니까 B가 도착하는 것도 5도 같지? 내가 안 써먹은 조건이 하나 더 있지? 뭐가 더 있어?
8m 저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8m 어떻게 해결할 거야? 8m 어떻게 해결할 거야? 8m. 똑같지. 얘가 여기서 정지하면 B도 여기서 정지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B는 얼마 더 가서 정지해? 그렇지. 8m 더 가서 정지하겠지. 알겠니?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얼마가 8이어야 돼? 그렇지. 지금 이 상태가 여기야. A가 도착했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B가 여기에 있는 거지? B가 딱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걸 그릴 줄 알아야 아까 그런 해답지에 있는 공식으로 안 푸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앞으로 B가 얼마 더 가서 정지할 수 있어? 8m 더 가서 정지할 수 있지? 그러면 요게 몇 미터에 해당하는 거야? 요게 8m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8m에 해당하는. 그럼 요 면적이 8인데 이 면적 8을 어떻게 구해? 어차피 요 기울기가 같지? 그러면 얘가 4초 늦게 시작했으니까 얘가 4초 늦게 도착하겠지? 그래서 A가 도착하고 B가 도착하는데 여기가 4초야, 4초. 4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속도가 구해져야 되겠지? 여기가 얼마면 돼? 평균 내면 2 나와야 되겠지? 요게 2 나오면 2는 4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2, 4, 8.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 도착했을 때가 속도가 4m/s야. 4m/s야. 금방이네. 그러면 여기가 4, 여기가 4. 그럼 밑변 곱하기 밑변분의 높이가 가속도지? 가속도 얼마? 1. 그래서 얘는 여기서 올라가는 가속도가 얼마야? 1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으로 올라갔을 거야. 이렇게. 물론 공식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뭐 이런 걸로 풀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어려워.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이해가 가?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문제 이따가 너희들이 다시 그려봐야 되겠어. 나 봐. 일단 설명은 계속 해볼게. 질문부터 정리할게. A가 경사면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4초 후에 B가 그렇지. A가 올라간 다음에 우리 사이의 거리가 등속도로 20m 차이 나니까 A가 올라가기 출발한 다음에 B는 20m 후에서 와야 되니까 4초 후에 출발하겠지. B가 경사면을 올라가는 동안 B의 가속도의 크기, 아까 B든 A든 가속도의 크기는 둘 다 얼마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가속도는 같아야 되니까. V의 속도는 6이 아니라 아까 V 속도가 얘였지? 이 V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 정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굉장히 고난도 문제인 거야. 학교 내신에서 선생님 생각할 때 이 정도 내신 문제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고난도 문제입니다. 한번 다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그렇게 그리는 거 이해돼?
다 됐어? 다 됐어? 또 다음 질문. 또 다음 질문. 13번. 유린 됐어? 어디 있어? 13번. 이 문제는 조금 사기친 문제야. 여러분들이 약간의 사기가 좀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도 여러 번 풀어보시면 이제 여기 어떤 데 트릭이 있는지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문제가 트릭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트릭이 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이 문제가 왜 트릭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것도 봐봐. 물체 A, B, C는 실 P하고 Q로 연결되어 있고 A의 연직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A, B, C를 정지된 상태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지된 상태겠지. 내가 손으로 잡고 있어서. 됐어요? 나는 가에서 A를 놓는 순간 물체가 운동하여 C가 지면에 닿고 B, C가 충돌하기 전까지 A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누구의 속력을 나타낸 거야? A의 속력을 나타낸 거야.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봐. 여기 2초 후가 A의 속력이 뭘로 떨어지는 거야? 등속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뭐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물리적 특징이 트릭이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 먼저 현상부터 봐봐. 내가 A를 잡고 있다 놓지. 그럼 어느 쪽으로 떨어져? BC 방향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쭉 떨어져서 뭐가 돼야 돼? 이쪽의 질량이 더 크고 이쪽의 질량이 더 작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떻게 돼?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무슨 가속도로 떨어져? 등가속도로 떨어지지. 그런데 이제 질문이 여기 있는 거지. 나는 가에서 A를 놓는 순간부터 물체가 운동해서 C가 지면에 C가 지면에 닿는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C가 지면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되지? 이 물체는 계속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고 얘는 계속 올라오겠지. C가 지면에 닿아도 아직 실이 있지. 다시 C가 지면에 닿아도 이 C가 지면에 닿는다고. 이 C가 지면에 닿은 거야. C가 지면에 닿아도 C만 없을 뿐이지 B는 아직 지면에 떨어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B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C가 지면에 닿은 이후에도. 그럼 A는 계속 올라오겠지. 그때 뭐가 돼야 돼? 등속도가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쭉 두 개가 오다가 C가 땅에 딱 닿는 순간 그럼 C는 이제 중력이 사라진 거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럼 뭐가 떨어져? B하고 A만 떨어지겠지 계속. 이건 A의 속력이니까. 근데 C가 땅에 닿는 순간이 등속도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지식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제 알았지? 유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등속도인 건 뭐 때문에 그래? 땅에 C가 닿은 이후에 등속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알려줬어. 여기서 난 뭘 알 수 있어? 갑자기 C가 땅에 닿는 순간 얘네들이 등속도인 이유는 뭐야? 왜 등속도 운동해? 그렇지. 질량이 같아야 되겠지. 왜? 등속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바로 뭐야? 힘이 0이기 때문인 거지. 그래야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가 0이야, 힘이 0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등속도야? 됐니? 얘가 힘이 안 받아? 그럼 C가 땅에 닿는 순간 힘이 안 받으려면 요 힘과 요 힘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B의 질량과 A의 질량은 같아. 얘 질량과 얘 질량은 같지. 이렇게 돼버리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C의 질량도 구할 수 있지. 왜 C의 질량도 구해져? C의 질량도 구해지지. 얘네들의 질량을 스몰이라고 잡으면 얘 질량을 내가 라지로 잡을게. 그럼 얘 질량이 왜 구해지지? 가속도가 있잖아. 알겠니? 가속도가 있지. 원래 정속적으로 풀려면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얼마야? 스몰 mg 플러스 라지 mg. 묶어서 이쪽으로 중력으로 잡아 당기겠지. 근데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얼마가 돼야 되겠지? 스몰 mg가 잡아 당기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 힘이 잡아 당기고 이쪽으로 이 힘이 잡아 당기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이 힘이 크고 이 힘이 작지. 그럼 얘네들이 받는 알짜 힘은 얼마가 돼야 돼? 얘네들이 작용하는 알짜 힘은 여기서 요걸 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으면 돼? 라지 mg만 남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받는 힘이 얼마야? 라지 mg. F는 됐어요? 나온 거야. 근데 참 됐어요? 뭐부터 하려고 그래? 여기까지 됐다. 됐어. 그래서 가속도는 됐어요. F는 ma를 그냥 할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F가 무슨 힘이 돼야 돼? 알짜 힘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방금 알짜 힘이 구해진 거야. 알짜 힘이 얼마야? 라지 m g가 알짜 힘이 되겠지. 이 m은 뭐가 돼야지? 움직이는 놈 전체 질량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놈 전체 질량이니까 얼마야? 2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 돼야 되겠지. 근데 가속도가 여기에 존재하잖아. 이제 가속도 값이 얼마로 존재하는 거야? 2입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이라 그랬고요. 그럼 얼마야? 10m은 요거 넘어오니까 얼마야? 2m이 넘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넘어왔을 거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 스몰 m이 존재하겠죠. 그럼 다 됐네요. 이거 되니까 얼마야? 8 라지 m은 4 스몰 m이 돼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1대 2가 돼야 되겠죠. 1대 2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스몰 m의 얼마가 돼야 돼? 절반값이 돼야 돼. 저기서 작았나 보다. 됐어요? 그러면 스몰 m의 절반값이 돼야 되니까 질량을 내가 얘를 스몰 m이라고 잡으면 얘는 스몰 m 잡으면 얘는 0.5 스몰 m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질량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B 스몰 m. 됐습니까? 그래서 질량은 C가 A의 2배가 아니라 C가 A의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고요. 힘의 크기는 F에 작용한 F의 크기는 F 어디 있어? 요거 봐. 여기잖아, 여기서. 내가 여기서 F로 누르고 있었더니 얘가 정지돼 있는 거지. 그럼 아까 얘하고 어떻게 돼야 돼? 질량이 같지? 그럼 나는 얼마만 누르고 있으면 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거야? 스몰 mg에 스몰 m에 얼마가 돼야 되겠어? 누르는 힘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되겠지. 됐어요? 왜 그런 거야? 어차피 얘 질량과 얘 질량이 같으니까 정지되려면 어차피 내가 C의 중력만큼만 누르고 있으면 얘는 정지돼 있겠죠. 1초일 때 P가 B를 잡아당기는 거,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몇 배냐라는 거지. 1초야. 나 봐. 1초. 그러니까 1초라는 말은 아직 이 실이 어떻게 돼야 돼? C가 땅에 닿기 전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 봐. P가 누구를 잡아당겨야 돼? P. 그렇지.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봐봐. 다시 할게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 거야. 얘는 말이야. 질량이 m이야. 얘도 질량이 m이야. 그러면 요 P라는 힘은 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데 가속도 얼마로 끄집어 올려야 돼? A값은 2로 당겨져 올려야 되겠지. 그런데 봐라.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P는
얘의 가속도 얼마짜리? 2가 있는 거지. 근데 이쪽으로 얼마 있는 거지? 이쪽으로 얼마 있는 거야? 얘가 중력을 받고 있는 거지. 얼마를 받고 있는 거지? 10m을 받고 있는 거지. 아까 중력 가속도 10이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얘를 얼마로 잡아 당겨야 얘가 중력 가속, 다시. 얘의 가속도값 얼마 나올 수 있어? 다시. 얘가 가속도고 얘가 질량이야. 질량이 없어서 내가 m이라는 값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 곱하기 힘. 가속도 곱하기 질량. 그러니까 얘가 받는 알짜 힘이 얼마야? 2m이라는 알짜 힘인 거야. 그럼 얘는 여기서 중력으로 10m을 잡아 당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P라는 애가 얼마로 잡아 당겨야 얘가 가속도가 힘이 2m이 나와? 12m으로 잡아 당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얼마가 돼야 돼? 12m만큼 힘으로 잡아 당겨야 F. 내가 12m으로 잡아 당겨야 이쪽으로 중력한테 10m만큼 뺏기고 중력 알짜 힘이 2m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P의 장력은 얼마가 돼야 돼?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Q가 잡아 당기는 힘이죠. Q가 잡아 당기는 힘이죠. 그러면 얘는 Q야. 얘가 Q야. 그러면 Q가 잡아 당기는 힘은 얼마가 돼야 돼? 잘 봐. 이 Q, 여기까지. Q는 요 사이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겠지. 요 사이에서 잡아 당기는 힘이야. 그럼 요 사이에 잡아 당기는 이 Q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야. 왜냐면 얘가 지금 얼마야? 0.5m인 거지. 얘만 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얼마로 잡아 당겨? 0.5 곱하기 얼마로 잡아 당겨? 그 10으로 잡아 당기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아 당긴 게 얼마야? 5m이야. 5m 중력이. 알겠니? 그런데 나의 가속도는 얼마지? 가속도? 나의 질량이 0.5m 알지? 나의 가속도가 얼마지? 2지. 그러면 여기다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면 이 C라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나오겠지. 그럼 알짜 힘은 얼마지? 2 곱하기 0.5니까 1m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 알짜 힘이 얼마가 돼야 돼? m이 되는 거야. 알짜 힘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 C의 운동 방향은 이 아랫방향이지. 얼마로 잡아 당겨? 중력이 5m으로 잡아 당기지. 근데 나는 얼마 있어야 돼? 알짜 힘이 m밖에 없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Q가 나를 어느 쪽으로 잡아 당겨? 위쪽으로 얼마로 잡아 당겨야 돼? 4m으로 잡아 당겨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게 4m으로 잡아 당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래쪽으로 중력이 5m으로 잡아 당기고 나의 알짜 힘이 얼마야? m 나와야 되고 그러면 Q의 장력이 얼마야? 4m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P의 장력은 얼마? 12. Q의 장력은 얼마? 4. 그래서 P가 B를 잡아 당기는 힘, Q가 B를 잡아 당기는 힘. 즉 여기야. Q하고 B는 몇 대 몇이야? 12대 4가 됩니다. 그래서 3배 크다.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장력. 됐어요? 알짜 힘 구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속도만 구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 문제의 킥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야? 요 등속도를 이해했느냐라는 거야. 이 등속도를. 그러니까 이 등속도라는 걸 이해했으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데 여기서 이 등속도 값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풀리는 거란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속도 값을 이해했기 때문에 풀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등속도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로 풀이가 될 뻔했죠.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갑시다. 14번 뭘 묶었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 이제 도르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봐봐. 우리 학교 어디지? 지금 뭐 배워, 물리? 그래프. 오늘 뭐 배워?
작용 반작용하고 있어. 이제 알아듣지? 학교 수업이 훨씬 더 쉽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됐니? 온고도. 벌써? 여기 지나갔다는 소린데? 그럼 어떻게 배웠어? 그래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우리도 조금만 단순하게 수업을 할까? 난이도를 좀 낮출까? 그럴까? 어? 되게 어렵다고? 이 정도 수준 돼? 응? 돌림힘 하고 있다고? 작용, 반작용 배우면 돌림힘 할만할 텐데? 우리도 곧 돌림힘 하러 가겠죠? 돌림힘은 작용과 반작용, 아무튼 뭐. 고민 좀 해봅시다, 우리.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A, B가 용수절 저울로 연결되어 있네요. 뭐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연결하고 B의 수평 방향 40N에 가할 때 이때 용수절이 측정한 힘은 100N이었대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나는 용수절 저울로 연결된 수평면을 가만히 놓았을 때 등가 속도가 돼 있대요. 이렇게 B가.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게 봐봐. 얘가 운동 방향이 중요하지.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겼지.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겨? 장력이 생겼지. 그럼 이 장력이 누구한테 잡아 당기는 거야? A를 잡아 당기는 거지. 끝. 됐어요? 그러면 이 A가 10N의 힘이 1kg한테 걸렸으니까 얘 가속도는 얼마나 나와야 돼? 모든 마찰은 없다고 해야겠지? 그리고 얘는 가속도가 무조건 자동으로 나왔네? 가속도가 얼마야? 10이야. 이건 됐지? 그럼 봐라. 얘는 몇 킬로그램이야? 3kg이야. 왜 3kg이냐면 지금 얘만 보면 B 내가 이쪽에서 얼마로 잡아당겨? 40N으로 잡아당긴 거지. 근데 이 장력이라는 건 B가 A를 잡아당기는 게 10이지. 그러면 A도 B를 잡아당기는 게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 작용 반작용이잖아. 장력은 다 작용과 반작용이야.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 이게 지금 용수철 저울의 눈금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10이면 A가 B를 잡아당기는 것도 얼마야? 1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한테 작용한 알짜힘은 무조건 얼마야? 30N의 알짜힘이 생기는 거지. 그 얘 알짜힘은 얼마가 돼야 돼? 30N의 알짜힘인 거야. 근데 가속도가 10이지. 그럼 얘는 3kg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B가 자동으로 3kg이 그냥 나오는 거야, 바로. B는 3kg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3kg이 돼야 되겠지. 그냥 자동으로 3kg 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돼야 되니? 마찰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구해볼까? 그럼 얘는 이쪽으로 무슨 역이 작용해야 돼? mg, 30N이 작용하겠지? 30N이 작용하겠지. 됐어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걸 우리 뭐라 부르겠지? T 장력 A를 부르겠지. 그러면 얘가 얘 잡아당긴다, 얘가 얘를 잡아당긴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지? TB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너무 정석적으로 푸는 것 같지만, 그럼 정석적으로 풀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30-TB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30 마이너스 얼마? TB가 돼야 되겠지. 요렇게. 그럼 얘 알짜힘이 나오는 거지? 는 얼마 나와야 돼? 3의 2.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럼 얘는 얼마 작용해야 돼? TA만 작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TA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1A가 나와야 되겠지. 어차피 A랑 같고 TA, B는 같아야 되겠지. 이건 더하면 TA, TB가 소거돼서 없어지겠지. 더했으니까 30은 또 소수가 나오겠네요. 4A가 나오겠지. A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0, 2분의 15, 7.5가 돼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7.5가 될 것 같습니다. 7.5m/s의 제곱. 이거 왜 7.5로 계산하냐면 이게 7.5니까 얘가 7.5가 가속도가 계산되면 장력도 나오겠죠. 그럼 장력이 7.5N, 7.5N의 장력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질문에서 뭘 했는지 물어봅시다. 가에서 B에 작용한 알짜힘, 가에서 B는 얘지.
B의 작용 날짜이면 얼마야? 30N이 돼야 되겠네요. A의 가속도의 크기 가에서 가속도의 크기 얼마야? 10. 나에서 가속도의 크기 얼마야? 7.5.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나에서 용수철이 측정한 나에서 용수철. 용수철 여기 있네요. 용수철 여기 하나 있네. 그럼 이 용수철 측정한 힘이 뭐가 돼야 돼? 이 장력에 해당해야 되겠죠. 장력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0은 안 되죠. 7.5니까. 됐습니까? 4분의 20, 아무튼 7.5가 답이 돼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15번부터는 뭐 해야 돼? 서술형이죠. 그 그래프 다 그렸어야 돼. 그러니까 15번 문제도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는 문제가 15번 문제야. 무조건 내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렸었어야 되겠죠. 그래프를 다 그렸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었어야 되고요. 또 뭐 질문할까요? 뭐 질문할까요? 나머지는 뭐 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15번 문제. 그 다음에 뭐 20번 방금 한 거죠. 21번 아주 중요한 거야. 20번, 21번, 22번 됐어요? 아무튼 뭐 질문 있으면 합시다. 질문. 뭐 할까요? 22번, 22번 하겠습니다. 요것도 해보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됐어요. 22번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봐봐.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22번을 보면 그림 가와 같이 물체 L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손으로 눌러서 정지시켰습니다. 수평면에서 B까지 높이는 H입니다. 그래서 수평면에서 B까지 높이는 H래요. 이렇게.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의 시간에 따른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가만히 있고 이 높이는 H죠.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 얘를 놓은 거야. 뭐 놓은 것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지. 그러면 놓으면 올라가겠지. 이제 아까 했던 거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놨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어떻게 돼? 질량이 더 큰 모양이지. 그러니까 A의 속도가 등가 속도로 쭉 올라갔고 ET0분의 V0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 등가 속도로 올라갔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봐야지. 그 다음에 ET0일 때 이게 A인데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어? 그것만 하면 되지. 왜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어? 왜? 그렇지. B가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쪽으로 쭉 올라갔던 이유는 요 B가 무게가 더 무거워서 얘가 떨어지면서 얘를 끌어올리는 A라 그렇게 장력 A가 무슨 력? 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mg보다 뭐였기 때문이야? 더 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겠지. 됐어요? 근데 B가 땅에 딱 닿아버리면 B가 더 이상 A를 당기는 장력이 없어지겠지. 그래, 이 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장력이 어디 갔어? 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얘의 운동 방향은 계속 요 방향으로 운동을 할 건데 V 방향으로 운동할 텐데 갑자기 장력이 없어지면 무슨 lực 생겨? 중력만 생기겠지. 그래, 중력만 생기겠지. 그럼 나는 올라가고 있고 중력만 있으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겠지. 그래, 그래서 속도가 쭉 줄어들겠지. 됐어요? 그래서 3t 제로점까지 정지돼 있다가 뭐 밑에는 없지만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이제 뭐가 더 커버려? 중력이 더, 정지했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마이너스 속도로 내려오겠지. 그럼 여기서 방향 바꿔서 내려오겠지. 알겠니? 근데 지금 그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빼자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돼야 돼? B가 땅에 도착했다 그러게. 도착한 거야. B가 땅에 도착한 거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직 끝까지 다 안 읽었지만 가만히 놓는 순간에서 여기 있어. B가 수평면에서 B의 높이까지가 H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게 B가 땅에 닿았으니까 요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땅에 닿은 거리가 H지. 그럼 얘가 낙하한 거리나 얘가 올라간 거리는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땅에 닿을 때까지 간 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요 면적에 해당하겠지. 요게 H에 해당해야 되겠지. 땅에 닿을 때까지 A가 올라간 거리. 땅에 닿을 때까지 A가 올라간 거리나 땅에 닿을 동안 B가 낙하하는 거리는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이게 하나의 고정도로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면 H일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H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봐봐. 여기가 중요한 건데 요 기울기가 얼마야? 요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요 기울기 얼마야 돼? 이 기울기 얼마야? G야. 왜 G냐면 아까 여기서 B가 땅에 닿으면 얘한테서는 이쪽으로 그림 옮길게. A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운동 방향이겠지? 이쪽으로 운동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실이 딱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럼 위로 당기는 힘이 없고 얘는 오로지 무슨 역만 있다 그랬어? 아래로 잡아당기는 무슨 역만 있다 그랬어? mg, 중력만 있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물체는 위로 올라가지만 나는 중력만 받으니까 그때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 나와야 돼? 중력 가속도 나와야 되겠지. 알겠어? 왜? 힘은 얼마야? mg야. 힘이 어디 갔냐? 됐니? 힘이 얼마야? 마이너스 mg야. 힘이 왜 마이너스 mg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mg라고. F는 뭐 나와야 돼? 질량이 m이잖아. m, a, 양만 주잖아. 가속도가 얼마야? 아, 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g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이 마이너스는 뭐야?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라는 거고 속도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인 거지? 그런데 봐라. 얘가 지금 1분의 v0인데 얘는 2분의 v0네? 됐니? 그러니까 요 가속도가 얼마야? g라면 요 가속도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2분의 1g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2분의 1g가 돼야지. 0.5g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럼 나는 뭐의 질량도 구할 수 있어? 이제 B의 질량도 구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B의 질량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구하러 가는데 나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약식으로 풀까? 정석적으로 풀까? 정석적으로 풀어줘야 되겠네. 그럼 적성적으로 풀어보자. 됐니? 요거까지 이해 갔어? 0.5g라는 걸? 그러면 정석적으로 풀면 이제 얘 질량이 스몰 m이니까 요 질량을 뭐라 해볼까? 내가 라지 mg지. 이 라지 mg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왜 구할 수 있냐면 얘는 이쪽으로 얼마 힘 받아? 라지 mg. 얘는 이쪽으로 얼마 받아? 스몰 mg.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얘가 받는 힘은 얼마야? mg. 이쪽으로 받는 힘은 얼마야? 스몰 mg. 이 힘에서 이 힘을 빼야 되는 거 알아? 방향이 반대니까 빼야 돼. 그래서 F는 얼마야?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 이게 F에 해당하잖아. F는 뭐 나와? M 라지 M 플러스 스몰 m. F는 M, A 얼마야? 그래, 0.5G. 그래서 여기가 0.5G. 끝났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지? 얼마 나오겠지? 얼마 나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봐봐.
뭐 어떻게 해야 돼? 얘 넘기고 얘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해볼게.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 요거 묶으면 얼마야? 라지 m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스몰 mg가 얼마가 돼야 돼? 0.5g가 돼야 되겠지. 0.5g가 돼야 되겠지. 0.5g는 분수로 바꾸면 좋겠지. 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뭐가 돼야 돼? 2분의 1 g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분수 값이 얼마 나오면 돼? 2분의 1이 나오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가 2분의 1 나오려면 얼마 하면 되냐? 이거 2분의 1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3, 1. 얼마지? 안 되나? 3, 1. 모르겠다. 지우자, 곱하자. 요거 나 이런 걸 하고 있어. 2 라지 m 마이너스 2 스몰 m은 다 이런 걸 하고 있냐?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돼야 되겠지. 나 몰라서 하는 거야. 이렇게 넘기니까 되잖아. 암산도 됐던 건데. 이거 넘긴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라지 m은 얼마가 돼야 돼? 3m이 돼야 되겠지. 3m이 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됐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m이면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4m. 얘는 얼마야? 3m이니까 m 빼면 2m. 그럼 2분의 1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질량이 m이야? 그럼 너는 질량이 얼마짜리라는 걸 알 수 있어? 3m짜리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 이 점이 여기서 기울기가 바뀌는 요 점이 이 점이 어떤 걸? 이 점이 뭐야? 그지? 이 점이 뭐냐? 이 점을 찾는 게 킥인 거지. 이 점만 알았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산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관식이었으니까 가에서 A를 손으로 잡고 누르는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누르는 힘 크기 얼마 구하면 되겠어? 얼마 구하면 돼? 잘 봐. 얘는 지금 이쪽으로 얼마야? mg. 그럼 이 새끼 질량이 얼마야? 3m이지. 그럼 이쪽으로 얼마가 돼야 돼? 3mg를 잡아 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중력이 3mg로. 근데 정지시키고 있다며 내가 눌러서. 그럼 내가 누르는 힘이 얼마면 되겠어? 2mg면 정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르는 힘 F는 2mg에 해당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T0일 때, T0니까 아직 뭐가 돼야 돼? T0니까. 여기가 돼야 되겠지? T0. 그러니까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죠? 그럼 안 끊어지고 있을 때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C리. 그럼 장력 구하라는 거죠? 그럼 장력 구하면 되겠죠. 장력 어떻게 구해?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서 구해버리면 되지. 뭘 구할 수 있어? 내가 아까 얘가 얼마야? 0.5g라는 걸 알고 있잖아. 중력 가속도가. 됐니? 여기서 가속도가. 그러면 질량이 얼마? m. 가속도 얼마? 0.5. 그럼 여기 얼마야 돼? 0.5 곱하기 m이니까 0.5mg만큼. 됐니? 얘 알짜 힘이 작용하고 있겠지. 그런데 이쪽으로 중력이 얼마 잡아당기고 있는 거지? 중력이 mg만큼 잡아당기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실로 얼마를 잡아당기면 t 얼마야? 뭐 그냥 이걸 a라고 했으니까 얼마로 잡아당기면 얘가 0.5mg의 알짜 힘이 나오겠어? 1.5mg로 잡아당기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잡아당기는 장력은 얼마야? 1.5mg로 잡아당기면 이 아래로 mg, 여기서 아래로 mg가 당기니까 알짜 힘 0.5mg 나오겠죠. TA는 얼마야? 1.5mg가 돼야 되겠죠. AB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B의 속력을 구하세요. 요건 다른 얘기입니다. 요건 구하지 맙시다. 됐습니까? 요건 다른 문제야. 선생님이 잘못 갖다 붙였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역학적 에너지로 풀으라는 뜻이야.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와서 붙었지? 선생님이 제 문제를 걸러내질 못했네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안 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긴 하겠구나.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하고. 순간에 뭘 구하래? B의 속력을 구하래? B의 속력이나 A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지. 뭐 나쁘진 않게 구할 수는 없지는 않겠는데 구할 수는 있겠네.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
높이가 같아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내려오는데 이 전체의 높이가 얼마지? 아까 h라 그랬었지. 그럼 높이가 같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어디야? 2분의 1 h가 되는 지점이겠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요 면적이. h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요 면적이 h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요 면적이 2분의 1 되는 지점에 무슨 값을 구하면 되겠어? 속도 값을 구하면 되겠지. 됐어요? 요 면적의 2분의 1 되는 지점은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요 면적이 2분의 1 되는 지점을 수학적으로 한번 구해볼까? 이게 2분의 1 되는 지점이면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2분의 1 되는 지점. 어떻게 구하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써먹을까? 시간이 t0일 때는 안 돼. 시간이 t0일 때는 2분의 1 되는 지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몇 분의 1 되는 지점을 지나? 4분의 1 되는 지점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지점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요거 어떻게 구할까?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로 구할 수는 있거든. 역학적 에너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야 돼? 얘가 감소된 무슨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얘 무슨 에너지와 같아야 돼? 증가랑 운동 에너지로 구하면 그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구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만 구하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라는 거죠. 뭐 구할 수가 있을 거는 같은데 한번 해볼까? 자, 봐. 얘가 얼마 돼? 가속도가 0.5g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0.5g가 돼야 되겠고 식으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세 번째 공식을 사용하면 될 거는 같아.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로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걸로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걸로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됐니? 그래서 얘를 구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속도냐면 얘가 얼마야? 얘가 나중 속도지. 그러니까 2분의 1 됐을 때의 속도가 나중 속도야. 근데 처음 속도는 얼마야? 0이지 뭐. 0.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v제곱은 2a가 얼마야? 구해져 있잖아. 아까 얼마로? 0.5g로 구할 수 있지. 높이가 같아졌을 때는 얼마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얼마야? 2분의 1 h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그냥 공식으로 구해지는 거야. 2분의 1 h 값을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석적으로 못 구할 것 같고요. 이렇게 식으로만 써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약분돼서 날라갔겠네요. 그럼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 GH가 나오겠네. 2분의 1 GH 값이 나오겠네. 그러면 속도는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겠네. 루트 얼마가 돼야 돼? V가 돼야 되겠네. 뭐 답은 이렇게 쓰라는 것 같아요. 됐어요? 이렇게밖에 못 쓸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있나? 아까 내가 답지를 잠깐 컨닝을 잘못했나 볼게요. 22번. 역학적 에너지를 안 쓰고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또 됐어.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됐어요? 또 다음 질문. 또 질문합시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됐어? 요리양 26번 26번 가자. 26번을 해보겠습니다. 26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번을 한번 해보자. 26번을 25번 26번
어이구, 얘는 뭐야, 이렇게. 문제가 상당한 볼륨을. 자, 그림 가는 물체. 그림 가는 물체 B와 실 P로 연결한 물체 A를 일정한 힘으로 당기는 동안 A가 윗방향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네. 등속도로, 여기 있네요.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F로 잡아 당겼단 말이야. 근데 얘가 F로 잡아 당겼는데 얘가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등속도 운동으로 잡아 당겼다는 건 무슨 뜻이 되겠어? 이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의 크기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마야? mg. 이쪽으로도 얼마야? mg. 그럼 나는 얼마로 잡아 당기면 돼? 2mg로 잡아 당기면 얘는 등속 운동을 할 겁니다. 얘는 2mg로 잡아 당기면 등속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나는 가에서 B를 물체 C로 바꾸고 EF로 잡아 당긴다 그랬어. 그랬더니 A가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 A의 가속도는 윗방향으로 2분의 1 G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힘을 내가 여기서 구했으니까, 이쪽에서 내가 EF가 됐으니까 내가 잡아 당기는 힘이 얼마래? 4mg래, 4mg. 그럼 이쪽에서 내가 잡아 당기는 게 얼마야? 4mg로 잡아 당겼는데 얘가 가속도가 얼마야? 2분의 1 G가 나왔대.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모르겠지 나도. 그럼 이 질량을 다시 뭘로 놓으면 돼? M으로 하나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M으로 하나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M으로 하나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 됐죠? 뭐가 다 된 거야? 자, 봐. 그러면 일단 얘가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얼마가 돼야 돼? large mg.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게 얼마가 돼야 돼? 스몰 mg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힘 다 찾았죠? 어느 쪽으로서? 이쪽에서 이쪽 힘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짜임 F는 4mg에서 얘네들을 합치니까 얼마야? 스몰 라지 더하겠습니다.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4mg 빼기 얘네들을 더해서, 됐죠? 이게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R자임 F에 해당하겠죠? F는 뭐 나와야 돼? MA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M 라지 M 스몰 M 묶었습니다. A 0.5A 또는 2분의 1 0.5 하죠 뭐. 0.5 G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 다 된 거죠? 여기서 뭐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뭐 각항의 G가 다 있으니까요. 뭐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항의 G가 다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넘기고 여기서 넘기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4 스몰 m은 이거 그냥 더하면 안 되나? 그냥 더해도 되죠? 안 돼? 아니 안 되면 0.5 0.5 라지 m 플러스 0.5 뭐 스몰 m. 이 새끼가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넘어오면 봐.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넘어가면 묶어서 넘어가니까 얘네들 뭐 해야 되겠어? 더해야 되겠죠. 맞냐?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돼야 돼? 나 왜 바보 됐냐? m 더하기 스몰 m일 거 아니야. 뭐 이걸 뭐 이렇게 하냐?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해지, 맞지? 나 이런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얘 더해지니까 얼마가 돼야 돼? 1.5 라지 m 플러스 1.5 스몰 m은 얼마가 돼야 돼? 4m이 돼야 되겠죠. 맞아? 틀리면 얘기해. 넘기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2.5m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5m은 뭐야 이거? 됐어요? 야, 이거 넘어와서 2.5m은 1.5 라지 m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거 넘기니까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5가 돼야 되겠다. 그치? 3분의 5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라지 m은 3분의 5 스몰 m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뭐 묻는 게 뭐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묻는 게 뭐야? 질량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26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5대 3의 질량. 그래서 C의 질량은 A의 질량이 몇 배냐 물어봤네요. 그럼 지금 A의 질량이 스몰 m이니까 C의 질량은 얼마나 되겠어? C의 질량이 라지 m이죠. 그럼 얼마야? 스몰 m의 5분의 3배가, 3분의 5배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의 질량이야? C의 질량이야. 그랬더니 이게 누구의 질량이야? A의 질량이야. 그럼 C의 질량은 A의 질량의 3분의 5배입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에서 됐어요? P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의 몇 배냐? A의 무게의 몇 배냐고?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P 어디 있어? P. 여기 있네. P. 됐어요? P. 됐어? 그러면 P가 지금 얼마야?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가고 있는 힘의 크기는 그랬으니까 얘의 장력은 A의 무게, 얘가 받는 무게는 얼마야? mg가 돼야 되겠죠. mg가 얼마냐? 모르죠 뭐. 근데 봐라. 얘가 지금 봐야 돼. 얘가 아까 질량이 얼마였어? 3분의 5 스몰 m이었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거야. 이 P가 지금 뭘 잡아당겨? 얘를 잡아당기는 거죠. 얘를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얘는 이 아래쪽으로 얼마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얼마로 잡아당긴 거야? 3분의 5m g로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중력이 잡아당기는 게 왜 분수가 나와가지고 3분의 5 약분 안 되죠? 됐니? 3분의 5 mg로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얼마 있어야 돼? 질량이 3분의 5m이야. 됐니? 근데 가속도가 얼마야? 2분의 1g야. 그러니까 0.5g겠지? 그럼 곱하기 2분의 1g에 무슨 힘이 있는 거야? F는 ma, R자 힘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5의 R자 힘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장력으로 얼마 당겨줘야 되겠어? 내가 장력으로 얼마 당겨야 되겠어요? 라는 거지. 그럼 내가 장력으로 당기는 거 얼마야? 이 R자 힘과 얘를 다 당겨야 되겠죠? 그럼 얘 값이 얼마야? 그래. 됐니? 6분의 5. 얘는 얼마야? 6분의 10. 그럼 내가 얼마를 잡아당겨야 돼? 6분의 5하고 6분의 10이니까 6분의 5였지? 얘는 6분의 10이었지? 6분의 15로 잡아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장력이 얼마가 돼야 돼? 그랬더니 Q 장력은 6분의 아까 얼마였어? 15mg로 장력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중력이 얼마냐 물어봤지? B가 작용하는 중력은 얘는 중력은 얼마야? mg가 돼야 되겠죠. 얘는 질량이니까 m이니까 얘가 A가 작용하는 중력이 돼야 되겠지. 뭐 산수가 뭐 이게 맞나? 됐어요. 그래서 A 무게의 몇 분의냐?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야? 6분의 15배가 돼야 되겠죠. 답 좀 확인 좀 해봅시다. 산수 틀린 거 있나? 6분의 15배가 돼야 되겠죠. 26번인데? 그래, 답은 3분의 5m. 질량은 맞았네요. 됐어요. 2분의 5mg라는데? 2분의 5m. 어디 산수 틀렸나? 질량이 맞았는데 어떻게 틀렸을까? 뭐라고? 약분하면 나와?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3으로 약분이 되군요. 3으로 약분이 안 되는 줄 알았네. 한 번 더 약분할 수 있네요. 3으로. 그러니까 3분의 얼마가 돼야 돼? 5mg로 약분 한 번 더 되는군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됐죠? 이렇게. 산수가 많은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네, 이런 문제는 몇 번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서술형 문제.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야 돼. 많이 고난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할 정도는 되겠죠. 연습을 조금 더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 뭐 있을까요? 이 문제도 하나 하시죠. 왜 27번 문제도. 이건 너무 쉬워서 집은 안 하나? 인싸 27번 너무 쉬워? 됐어요? 유리야 27번 어땠어?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봐봐. 시험에 내가 학교 선생님들 수준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많죠. 알겠니? 도르래는 학생들이 풀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도르래를 서술형으로 내면 많이 곤란한 점수가 나타날 수 있겠지. 근데 이 문제를 내면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정답률이 조금만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풀 수 있겠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3kg의 A, 물체 A를 1kg의 물체 B와 연결해서 운동시킨 거고 F1은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뭐 이런 거 같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간단한 게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먼저 식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우린 약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부터 해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정석적으로 한다는 건 이쪽으로 얘가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얘가 스몰이다. 그러니까 스몰 mg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몰 m이 떨어지면서 얼마를 땡겨? F1으로 얘를 잡아 당긴데 얘는 굳이 F1이라고 써놨으니까 나도 F1으로 쓸게요. F1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럼 이 F1은 B가 A를 잡아 당긴 거죠. 장력 F1으로. 그러면 A도 B를 얼마로 잡아 당긴 거야? F1으로 잡아 당긴 거죠. 이렇게 잡아 당긴 거잖아. 이렇게 잡아 당긴 거죠. 힘을 다 표시하면 이건 정석적으로 푼 거고요.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냐고. 쟤한테 작용하는 힘이. 누가 더 커? mg가 더 크겠죠. mg-f1이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겠죠. 는 뭐 나와야 돼? 저거 m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m이라고 쓸게요. m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B 거 해결한 거야. 그럼 A 거를 해결하면 봐. A 거는 얘가 얼마야? 스몰 m으로 하고 잡았으니까 얘는 3kg이니까 라지로 쓸게요. 그럼 쟤는 얼마 힘 받아? F1밖에 안 받죠. 그래서 F1을 힘을 받는데 얘는 질량이 크니까 내가 라지 MA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석적으로 쓰면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F1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얘 질량이 얼마야? 1이었죠. 중력가속도는 10으로 하라 그랬을 거예요. 저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0은. 그럼 얘가 얼마야? 1이고 4죠. 얘가 1이고 3이죠. 1이고 3이니까 얼마야? 4A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 나와? 4분의 10이 나오겠죠. 그럼 얼마야? 2.5m/s의 제곱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가속도가 얘가 2.5가 되는 순간 얘는 3이잖아요. 그럼 F1도 나오겠네요. 얼마가 돼야 돼? 3 곱하기 2.5니까 6, 7.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F1은 7.5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력은 얼마가 돼야 돼? 7.5N의 장력이 발생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2.5m/s 제곱이 나오겠죠. 됐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면 이제 너무 정석적으로 푼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서술형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쉽게 할게요. 이쪽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방금 전에 내가 정석적으로 풀 때 F1이 소거됐잖아요. F2 소거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그냥 힘인 거야. 라지 mg. 이 힘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 힘 하나로 두세 끼가 어떻게 돼야 돼? 그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F는 MA가 아주 간단한 거야. F는 MA에서 여기에 작용하는 이 힘 라지 mg가 그냥 알짜 힘이 돼버리는 거야. 외력이면서 알짜 힘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이니까 30이 되는 거죠. 30은. 그 다음에 얘가 질량인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두 놈이 묶여서 움직이잖아요. 묶여서 움직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1, 3 하니까 얼마야?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끝나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풀이가 된단 말이야. 한 줄 풀이로.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가속도 약분이 또 안 돼요. 얼마야? 4분의 얼마야? 30이 돼야 되겠죠. 4분의 30은 2분의 15, 7.5 돼. 7.5가 돼야 되겠네요. 가속도가 7.5가 돼야 되겠죠. 가속도는 얼마야? 7.5m/s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거 아까 가속도 얼마였지? 아까 가속도 얼마야? 아, 이게 7.5구나. 얘는 2.5였겠네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야? 2.5m/s의 제곱이었겠죠. 얘는 그럼 가속도가 얼마 나와? 이쪽은 가속도가 7.5m/s의 제곱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장력은 얼마예요? 얘 똑같네, 장력이. 왜냐면 이 장력은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죠. 근데 얘 질량이 얼마야? 1kg. 근데 얘 가속도가 얼마야? 7.5겠죠. 가속도가 7.5야? 가속도가 7.5니까 F는 MA. 얘도 장력이 얼마가 돼야 돼? 7.5N의 장력이 발생했네요. 장력은 7.5N의 장력이죠. 그래서 두 놈의 장력이 같아 보이네요. 지금 가속도는 이쪽이 훨씬 더 크네요.
됐습니까? 가속도 이쪽이 훨씬 더 커요. 됐죠? 그래서 1번에서는 A의 가속도와 나에서 가속도를 비교하세요. 그랬으니까 방금 비교해 봤습니다. 2.5 대 7.5. F12의 크기를 구하세요. 근데 F12의 크기가 같습니다. 얼마로? 7.5 대 7.5로 같았겠죠. 됐어요? 답은 맞네요. 됐죠? 어디 산수 틀린 데는 없다는 거야. 선생님 산수는 워낙 많이 틀리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수평면에서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에서 당기는 힘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도르래는 시험에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학교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도르래 정도도 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도르래까지도. 그래서 너희들 선생님 공부를 하면 도르래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다 됐나? 이거 1시간 다 버리 갔네. 된 것 같아요. 또 기출픽에서 문제 질문해도 돼요. 기출픽도 기출픽에 생각보다 문제가 많지 않아요. 기출픽 문제 됐다만 할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기출픽도 그닥 문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는 이 기출픽 수준의 문제만 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책 내가 프린트가 기출픽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또 기출픽에 있는 문제 정도 수준이 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오늘 일찍 끝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충격량 나가야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